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당뇨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진단받았다면 왜 꼭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되는지, 또 당뇨병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혈당은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당뇨병 초기에 해야 하는 일들과 또 관리법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니까 김규리입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당뇨 초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뇨를 진단받으면 많이 좀 막막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진단 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분들께 혈당 관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초기에 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조절을 했을 때 더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와 관련된 UKPDS 등 여러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당뇨병 진단 시에 생활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초기에 약물요법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혈당 조절을 한다면 생활습관 교정만 하는 것에 비해서 추후에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UKPDS 이후에 10년간 후속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의 예방 효과가 적극적으로 조절을 했을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일명 레거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즉 초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장기적으로 당뇨에 의한 혈관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당뇨병 전 단계와는 달리 당뇨 초기에 접어들면 생활습관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 또한 함께 해서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베리파이 연구라고 해서 당뇨병 진단 시에 약제 2제로 시작하는 조기 병용요법과 1제로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는 것을 비교하였었는데 처음부터 2제로 조기 병용요법을 했을 때 당뇨 치료 실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나와서 진단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약제 복용 중에도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고 목표 혈당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약제 조절을 조속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환자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노력들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런 약물 치료에 거부감이 큰 환자분들도 제법 있으신데요. 그렇지만 당뇨병의 치료의 목표가 약물을 복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형 당뇨병은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높은 혈당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혈당 조절은 더 어렵게 됩니다. 물론 당뇨병 진단 초기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조속히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하다가 혈당이 좋아지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도 잘 하지 못해서 당화혈색소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분보다 초기부터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서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분이 남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고 인슐린 치료 기간을 지연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적은 경구 약제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도 예방도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뇨병 초기에는 생활습관 교정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좀 외면하고 싶으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았을 때 부인하거나 외면하고 싶어하는 환자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합병증 위험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초기에 진단을 받았다면 담당 의사와 소통을 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의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까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10년 이상의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초기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진단 사실에 좀 막막하고 속상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당뇨병 초기에는 이렇게 혈당만 열심히 관리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단순히 높은 혈당만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관리는 혈당을 조절하고 표준 체중의 유지, 정상 지질 농도, 혈압 유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각 부분에 대한 자세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혈압은 당뇨병 환자에서 140에 85 미만, 심혈관 질환을 동반했을 때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 심혈관 질환이 같이 있거나 표적장기 손상 및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 진단 시점부터 당뇨병 망막증 검사와 그리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에 대해서도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은 물론이고 체중 관리, 혈압 등 다방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혈당 관리를 위해서 식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당뇨에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네, 당뇨병 식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식사 요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오래 지속 가능한 방법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당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부분 중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식단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는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한국인은 밥심이다라고 하는데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줄여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당뇨병 환자는 밥심이라기보다는 식사를 잘 하시면서 혈당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대부분 높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55%에서 65%로 줄이고 혈압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서 나트륨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총 열량을 감량한 식사 조절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저체중의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분들이 무조건 식사를 제한하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체중이 너무 빠져서 감소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환자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체중인 경우에는 특히 근육량을 늘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하고 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식사 시에 샐러드 등의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덧붙여서 흔히 과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병 환자에서는 과일 섭취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당 또한 적정량을 섭취하셔야지 안 그러면 혈당이 매우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뇨병은 정말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은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초기 혈당 관리를 해주면 완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네, 안타깝지만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이미 감소되어서 그 기능이 완전히 이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 초기에 잘 관리한다면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당뇨병 약물을 복용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당뇨병의 완치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실은 당뇨병의 완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완치가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증상이 완화된다면 당뇨병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적어도 관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약물을 중단하고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유지될 때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비만하고 과도한 식습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요인이 컸던 경우에 총 열량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5% 이상 감량을 했을 때 당뇨병의 관해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다이렉트라는 연구를 보게 되면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특히 진단 6년 이내에 체질량 지수 27 이상의 비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5kg 이상 감량을 했을 때 이 중에 46%에서 1년 후에 당뇨병 관해를 보였습니다. 요즘은 젊은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당뇨병 환자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초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당뇨병 관해에 이를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20대, 30대에 비만한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당뇨병 환자는 필연적으로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돼서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고 특히 이른 나이에 합병증이 발생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조기 사망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초기에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과체중인 경우에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당뇨병 관해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뇨병이 관해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체중이 늘거나 식습관이 바뀌면 혈당이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을 더는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혈당이 좋아졌다고 방심해서 당뇨병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안 된다고 꼭 짚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가 아직 당뇨병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인슐린 주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누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주사를 맞게 된다면 언제까지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슐린 주사는 주로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치료에도 고혈당이 지속될 때, 급성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할 때 투여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감염증,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임신성 당뇨, 임신부, 수유할 때도 투여합니다. 일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꼭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새로 진단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당화혈색소가 9% 이상 심각한 고혈당과 체중 감소, 다음, 다뇨 등의 고혈당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군요. 보다 강하게 혈당 조절이 필요할 때 이 인슐린 주사 투여를 고려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네, 연구에 따르면 평균 당화혈색소가 10%가 넘는 고혈당에 새로 진단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슐린을 처음부터 투여했을 때 경구 약물 투여군에 비해서 혈당이나 인슐린의 베타세포 기능이 보다 호전되고 1년 동안 관해율도 46%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고혈당 시에 강력한 혈당 강화제인 인슐린을 투여해서 빨리 혈당을 낮추게 된다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도 유리하고 고혈당으로 인한 당 독성이 호전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좋아져서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고 추후에 경구 혈당 강화제로 변경이 가능하거나 관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제가 이 인슐린 주사를 오랫동안 투여해온 당뇨병 환자분들을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분들도 주사를 중단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물론 인슐린 분비 기능이 호전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고혈당이 너무 오래돼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인슐린 투여 중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기에 혈당이 올라갔을 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제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리 교수님과 함께 4편에 걸쳐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의 초기 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당뇨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당뇨병은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발병 초기에 확실하게 열심히 관리를 한다면 이런 악화를 막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